(2024년도) 토목기사 필기시험 대비 응용역학 과목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PBT 시험 제도에서 CBT라는 시험 제도로 지금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PBT 시험은 페이퍼 베이직 테스트로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험이죠. 그냥 수험장에 가서 수험표에 맞는, 내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배부받죠. 그 시험지를 내가 보고 문제를 푼 다음에 OMR 카드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베이직 테스트라는 CBT 시험은, 자, 그런 불필요한 그 에너지들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컴퓨터 화면을 보고 내가 문제를 적당하게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클릭하는, 그렇죠, 마우스로 클릭하는 시험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시험 과목이 응용역학 과목에서 크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하는 이 과목에 대한 소 과목이 10개의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10개의 과목에 대해서 기존에 종이로 보던 시험에서 출제 경향과 지금 현재 컴퓨터 화면을 보고 시험을 보는 이 출제 문항수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부 항목도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내용은 그대로인데 제도만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종이로 보던 시험이, 자, 각 단원별로 출제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CBT 시험으로 변경이 되어도 달라질 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 PBT 시험과 CBT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어요.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신규로 추가되거나 뭐 누락되거나 뭐 이런 내용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용역학 과목. 이 응용역학 과목이 그 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딱 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약 20여 년간 뭐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해 보니까 이 과목 자체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절반, 아, 이 과목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 딱 절반씩의 분포 정도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을 준비하는 불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강좌이다 보니까 다 모른다, 대부분 이 과목을 처음 접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어렵게 제가 이야기하는 그 언어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이 뭐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런 내용이죠. 뭐 단편적인 상황을 뭐 이렇게 하나 딱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가 한 문제당 그림이 대부분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특별한 용어나 특징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응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이 역학에 대한 공학적인 지식들을 어떤 영문자, 알파벳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리스 문자까지도 동원을 해서 기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호가 부담이 된다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여타 과목도 마찬가지니까 그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학 과목의 그 방대한 내용처럼 보이고 이 토목기사 시험 필기 시험에서 가장 단편 내용으로 가장 교과서가 두꺼울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가장 적습니다. 내용이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정차수 제목만 놓고 보면요, 이것도 거의 요즘에 출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30개 내용 중에 부정정차수, 지점 반력. 어차피 반력은 지점에서 생기죠. 그래서 지점이라는 말로 생략하고 그냥 반력을 구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단력과 휜 모멘트. 특히 이 휜 모멘트는 응용역학을 대표하는 지표죠. 휜 모멘트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제목. 이거 꼭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목을 20문항 중에 한 문항 정도, 한두 문항 정도가. 그 다음에 트러스 구조에서는 축 방향력을 묻는 거죠. 인장이냐 압축이냐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단면의 성질. 단면 1차 모멘트, 단면의 성질에서는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의 친구들이 있죠. 극모멘트, 상승 모멘트. 그럼 얘를 통해서 이것을 중립축까지 거리는 하면 단면 계수고, 이것을 I를 면적으로 나눈 제곱근은 2차 반경이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예요. 이 단원에.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기본 사항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응력, 힘을 응답하는 거죠. 형태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변형률, 변형도. 뭐 수많은 응력이 있죠. 뭐 수직 응력, 인장 응력, 압축 응력, 전단 응력, 비틀림 응력, 많은 응력들이 있습니다. 변형은 세 가지밖에 없죠. 이 응력과 변형을 매개시켜주는 고전적인 후계 법칙이라는 게 있죠. 로버트 후크, 후계 법칙.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조물의 이제 변형, 구조물의 변형, 처짐각을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에너지로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둥까지. 기둥은 이제 단주와 장주 두 개가 있는데, 이 장주 쪽이 단주보다 출제 빈도가 약간 높죠. 그래서 이 장주에서는 좌구라중 세장비, 그 두 개의 제목밖에 없습니다. 좌구라중 세장비.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정 구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30개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트러스, 인장, 압축, 5, 1차 모멘트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세어보면 3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공식도 대충 30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30개의 내용이 매 회마다 20문항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이 기출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뭐 거창하게 뭐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미래를 부르는 유일한 힘이라고 했는데,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출제된다는 겁니다. 거의 똑같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단편적인 내용들이 문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적어도 한 10개 이상씩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 하나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만 키우는 것이 그 역학 과목에 대한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30개의 내용으로 이런 실제 시험은 이렇게 한글로 나올 테니까요. 이거 구해라, 이거 구해라. 그림 하나 수반해 가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 것. 자, 그것이 역학 과목의 학습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2024년도 시험을 준비하기 이전인데, 이제 이후가 되겠죠. 자, 시험 시간이 2024년도 여기 올해 시험 때까지죠. 2024년도까지는 한 문항당, 그러니까 120문제 시험 보죠. 6과목이니까요. 3시간은 180분이죠. 그러면 이거 한 문항당 1.5분 아닙니까? 90초예요, 90초. 90초. 그런데 2024년도 이후로는 문항수는 똑같은데 요 시험 시간이 자,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120분으로 지금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 문항당 1분이죠. 60초란 얘기입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지금 현재 이제 2024년도에는 시험 시간이 바뀌지 않지만 2025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이렇게 시험 제도 시간이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종이로 시험지를 받아서 내가 여기다 열심히 문제를 풀고 OMR 카드에다 마킹을 하는 그 시간이 이제 필요 없고 그냥 컴퓨터 모니터 보고 적당한 연습지 한 장을 배부해 주거든요. 연습지에다가 이렇게 문제 푼 다음에 계산기 눌러서 푸는 시간이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난이도라는 걸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난이도.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가 쉽고 어려운 정도를 판단하는 건 어렵죠. 할 수가 없죠. 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번 시험이 쉽게 나왔는지 어렵게 나왔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 한 20여 년 넘게 이제 지도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은 수험서에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느냐 적게 나왔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면 이번 시험이 쉬웠어. 기출문제가 적게 출제되면 이번 시험 굉장히 어려웠어. 뭐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범위 내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난이도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이때 난이도가 기존에는 가운데죠. 중상이었어요. 시간도 충분히 줬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자체도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PBT 시험을 치러진 2022년도 시험, 2023년도 시험을 분석해 보니까 난이도가 약간 낮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강의라는 제가 바라보는 시험 문제 보니까 난이도가 분명히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국가 측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럼 난이도가 낮아졌으니까 보다 폭넓은 지식을 좁고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얕고 넓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내가 공부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였더라 라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질 수 있을 정도면 나중에 관련된 전공서적이라든지 공학서적들을 펼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공학의 목적이죠, 사실. 그 많은 공학적인 지식 평소에 늘 암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시험이 시간이 축소가 되면서 난이도가 약간 낮아지고 있다. 그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 푸는데 한 4, 5분 걸려.
그런 복잡한 문제는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공부하시다가 힘들면 그 단편 내용을 버리셔도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의 반복적인 출제 확률은 동일합니다. 반복적인 출제 확률은 그 퍼센티지로 놓고 보면 약 90% 정도예요. 이 90%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20문항을 시험 보는데 18문항이죠. 18문항이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동일하게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시험 범위도 내용도 한 30개만 정리해 놓고 문제만 다양하게 풀어본다면 이 과목, 응용역학 과목도 충분히 극복하고 다른 과목에 민폐 끼치지 않고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사고방식이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10년 정도 출제된 문제, 1년에 시험 3번 보죠. 한 회당 20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60문제죠. 10년이면 600문제예요. 그 600문제만 잘 분석을 해봐도 내가 보는 필기시험에서 그 600문제의 범주를 90%의 확률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2024년도 대비 응용역학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지속적이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한 번에 합격하시되 영광을 누리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